평온한 목요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물을 가지러 주방으로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틀거리며 식탁 모서리를 강하게 붙잡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혼란스럽고 겁에 질려 있으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눌하기만 합니다. 얼굴의 한쪽은 마치 녹아내리는 촛농처럼 축 처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비명을 지릅니다.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뇌의 동맥 하나가 혈전으로 인해 막혔습니다. 1분이 지날 때마다 200만 개의 뇌세포가 영구적으로 사멸합니다. 이 세포들은 말하고, 움직이고, 기억하며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이것은 TV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에서는 40초마다 누군가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뇌졸중 예방에 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근본 원인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대부분의 뇌졸중은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러분의 의사는 뇌졸중을 예방하도록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손상이 발생한 후의 위기 상황을 관리하도록 훈련받았을 뿐입니다. 거대 제약회사들은 평생 복용해야 하는 뇌졸중 약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에게 수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뇌졸중의 정확한 원인을 알려드리고 이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7가지 구체적인 전략과 생명을 구하는 응급 대처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베러 박사이며 심장 전문의입니다. 저는 32년 동안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예방을 연구해 왔습니다. 수십 년간 수천 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면서 생존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증상을 즉시 알아차리고 응급구조를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의학의 현실은 저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응급치료에는 탁월하지만 예방 전략에는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의과대학에서는 혈액희석제나 스타틴을 처방하는 법, 약물로 혈압을 관리하는 법은 가르치지만 애초에 왜 혈압이 높아졌는지, 왜 동맥이 플라크로 막혔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부분을 상세히 파헤칠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 나누는 지식은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뇌졸중을 겪은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전 세계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피드백을 영상 제작에 반영합니다. 본 영상은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약물이나 보충제를 변경하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왜 뇌졸중이 미국의 숨겨진 전염병인지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미국 내 사망 원인 5위를 차지합니다. 매년 유방암보다 더 많은 여성이 뇌졸중으로 사망하며 심각한 장기장애를 유발하는 원인 1위이기도 합니다. 매년 약 80만 명의 미국인이 뇌졸중을 겪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0초당 1명꼴입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가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뇌졸중의 80%는 생활습관 변화만으로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자신의 혈압이나 혈당 수치를 모르고 가족력이나 개인적인 위험 요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주치의에게 주어진 진료 시간은 고작 7분입니다. 그들은 체크리스트를 훑어보고 약을 처방한 뒤 다음 환자로 넘어갑니다. 예방이나 질병의 근본 원인을 논의할 시간 따위는 없습니다.
그들은 질병을 예방하는 대가가 아니라 질병을 관리하는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거대 제약회사는 만성질환 관리로 연간 6천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만약 질병을 예방해버린다면 그들의 사업 모델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뇌는 신체 산소 공급량의 20%를 사용합니다. 무게는 약 1.3kg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비합니다. 천억 개의 뉴런이 수조 개의 연결을 통해 소통하고 있죠. 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혈류가 차단되면 세포는 몇 분 안에 죽기 시작합니다. 산소 없이 4에서 5분이 지나면 뉴런은 영구적으로 사멸합니다. 이 뇌세포들은 움직임, 언어, 기억, 성격을 담당합니다. 한번 죽은 세포는 재생되거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뇌졸중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별표 허혈성 뇌졸중 별표로 전체 사례의 87%를 차지합니다. 이는 혈전이 동맥을 완전히 막을 때 발생합니다. 혈전은 병마개처럼 혈류를 타고 흐르다가 좁은 뇌동맥에 끼어 혈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그 막힌 지점 이후에 뇌조직은 산소를 전혀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몇 분 내에 세포들이 연쇄적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결이 퍼지듯 손상 부위가 차단 지점으로부터 확산됩니다. 두 번째는 별표 출혈성 뇌졸중 별표로 전체의 13%를 차지합니다. 이는 뇌 내부의 혈관이 갑자기 터질 때 발생합니다. 터져나온 피는 주변 뇌 조직을 압박하고 누출된 혈액 자체가 독성을 띠며 뉴런을 파괴합니다. 이는 종종 동맥류라고 불리는 약한 부위가 갑자기 터지면서 발생합니다. 고혈압은 출혈성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동맥 내부의 압력이 혈관 벽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혈관이 파열되고 고압으로 뿜어져 나온 혈액이 경고도 없이 경로상의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파괴합니다. 하지만 뇌졸중의 진짜 비극은 생사 여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닥칠 현실이 더 끔찍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생존자의 60%는 어떤 형태로든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됩니다. 혼자 걷지 못하거나 옷을 입는데 매일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어 이유 없이 울기도 하고 배변 조절 능력을 잃어 성인용 기저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은커녕 이전처럼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질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관계를 쌓아왔는데 단 한순간의 뇌졸중으로 모든 것이 변해버립니다. 이제 사와 같은 기본적인 일조차 타인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가족의 수입에 기여할 수도 없고 배우자는 인생의 동반자가 아닌 간병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돌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여러분의 독립성은 영원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재정적 비용은 한 가정을 파탄낼 만큼 막대합니다. 평균 뇌졸중 치료 비용은 약 10만 달러,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초기 입원과 급성기 치료비일 뿐입니다. 그 후에는 수천만 원이 더 드는 재활치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모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휠체어 사용을 위해 집을 개조하는 데만 2, 3만 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을 고치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비용은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만약 장기 요양시설이 필요하다면 평생 매달 6에서 8천 달러가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릅니다. 여기서 현대의학은 완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여러분이 뇌졸중을 겪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처를 합니다. 이미 손상이 발생한 뒤에야 혈액 희석제를 처방하고 동맥이 막힌 뒤에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을 줍니다. 혈관이 망가진 후에야 혈압약을 처방합니다. 이것은 건강관리나 예방이 아니라
질병 관리일 뿐입니다. 마치 집이 다 타버린 후에 화재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제 환자였던 로버트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54세에 성공한 사업가였고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증상이 없었기에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일어났는데 오른쪽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신속한 911 신고 덕분에 목숨은 건졌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 그의 혈압은 200에 110이었고 혈당은 300으로 수년간 진단되지 않은 당뇨가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치솟아 있었고 동맥에는 플라크가 심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생존했지만 좌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명확하게 말하거나 복잡한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되찾기 위해 몇 달간 언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직장이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은퇴 자금은 전액 유료비와 재활 비용으로 사라졌습니다. 비극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예방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몇 년 전 자신의 수치를 알고 조처를 했다면 누군가 그에게 위기 관리가 아닌 예방을 가르쳤다면 말입니다. 지금 로버트 같은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고혈압인지 모르는 사람, 당뇨 전 단계나 당뇨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 표준 미국식 식단을 섭취하며 애 컨디션이 나쁜지 의아해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것은 전염병이지만 아무도 예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아프게 되어 약을 팔 수 있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스케어가 아니라 시크케어이며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세포 수준에서 분석해 봅시다. 의대에서는 요즘 이런 근본 원인 분석보다는 증상 관리만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동맥을 전신에 뻗어 있는 고속도로 시스템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고속도로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모든 세포로 운반합니다. 뇌동맥은 특히 좁고 섬세합니다. 가장 큰 뇌동맥이 고작 3-4mm, 작은 것은 1mm도 안 됩니다. 이 동맥들이 손상되면 뇌졸중으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은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과정은 의학 용어로 별표 내피세포 기능장애 별표에서 시작됩니다. 내피는 동맥의 얇은 안쪽 막입니다. 파이프 안쪽의 코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막은 세포 한층 두께에 불과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피가 손상되면 콜레스테롤 입자, 칼슘 침착물, 염증 세포 등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플라크를 형성하고 동맥을 좁혀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내피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들었던 것처럼 식단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계란, 버터, 붉은 고기가 아닙니다. 진짜 주범은 전신에 걸친 별표 만성염증 별표입니다. 이 염증은 매일 지속적으로 동맥 내벽을 공격합니다. 그럼 만성염증은 무엇이 유발할까요?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고혈당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치솟고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동맥벽에 직접적으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인슐린 자체가 정상 수치 이상으로 만성적으로 높으면 염증성 물질로 작용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포들은 인슐린 신호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즉, 포도당을 흡수하라는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이죠. 이 별표 인슐린 저항성 별표이 핵심입니다. 세포가 저항하면 췌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뿜어냅니다. 인슐린이 많아질수록 동맥벽의 염증은 심해집니다. 염증이 내피를 손상시키면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과 칼슘이 달라붙어 플라크를 만듭니다. 이것이 수십 년에 걸쳐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플라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플라크는 갑자기 터질 수 있습니다. 플라크가 압력이나 염증으로 인해 파열되면 마치 딱지가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이를 상처로 인식해 혈소판을 보내 혈전을 형성합니다. 이 혈전이 그 자리에서 동맥을 막거나 떨어져 나와 혈류를 타고 흐르다 뇌에 더 작은 동맥을 막으면 바로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출혈성 뇌졸중의 원인인 고혈압 역시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이 근본 원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신장은 나트륨과 물을 체내에 붙잡아 둡니다. 혈액 내의 수분량이 늘어나면 동맥벽 내부 압력이 높아집니다. 마치 물풍선에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것과 같습니다.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고 이 높은 압력은 동맥벽을 손상시킵니다. 만성염증은 탄력 있어야 할 동맥을 낡은 고무줄처럼 딱딱하게 만듭니다. 딱딱해진 동맥은 심장 박동의 압력을 흡수하지 못해 뇌혈관의 약한 부위를 풍선처럼 부풀게 만들고 동맥류, 결국 터지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에 숨겨진 방아쇠는 바로 표준 미국식 식단입니다. 평균적인 미국인은 하루에 30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이는 설탕 75티스푼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루 20에서 30번씩 인슐린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우리 몸은 이런 지속적인 인슐린 폭격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루 30g 정도의 탄수화물만 섭취했습니다. 식품산업은 중독성을 위해 설탕, 소금, 지방의 완벽한 비율을 연구하고 50가지가 넘는 다른 이름으로 설탕을 숨깁니다. 이는 뇌의 만족감을 조작해 포만감 신호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저지방, 고탄수화물을 권장했던 1980년대의 정부 지침은 비만, 당뇨, 그리고 뇌졸중 유행병을 만들었습니다. 뇌졸중 발병률은 80년대 이후 50%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혈액 희석제는 응고만 막을 뿐 혈액이 왜 비정상적으로 응고되는지 염증이나 플라크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증상만 가리고 질병은 계속 진행됩니다. 제약회사는 여러분이 평생 약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뇌졸중 환자는 보통 5에서 7가지 약을 매일 복용합니다. 제 환자 마거릿 이야기를 해보죠. 62세인 그녀는 10년간 스타틴, 혈압약 2종, 당뇨약, 아스피린을 먹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잘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녀는 매일 컨디션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녀의 식단은 시리얼, 샌드위치, 파스타 등 탄수화물 400g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처방했습니다. 계란, 베이컨, 생선, 스테이크, 채소 위주로요. 3개월 만에 그녀의 혈압과 혈당은 약 없이 정상화되었고 체중은 13kg이 빠졌습니다. 기존 의사는 약을 끊은 것에 화를 냈지만 혈액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본 원인을 제거하면 몸은 스스로 치유합니다. 이제 뇌졸중의 근본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온 과학적으로 입증된 7가지 예방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간헐적 단식으로 인슐린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추십시오. 이것은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16에서 18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고 동맥벽의 염증이 줄어듭니다. 또한 자가포식, 오토퍼기, 작용을 통해 손상된 세포를 청소하고 복구합니다. 실행법은 간단합니다. 8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십시오. 아침을 건너뛰고 정오의 첫 식사,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 중에는 물, 블랙커피, 녹차만 허용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은 뇌졸중 위험을 30에서 40% 낮춥니다. 돈도 들지 않고 오히려 식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단, 공복 중 크림이나 오일을 먹거나 식사 시간에 정크푸드를 먹는 실수는 피하십시오. 둘째,
마그네슘을 섭취하여 혈관을 이완시키십시오. 현대인은 토양의 영양 고갈로 대부분 마그네슘이 부족합니다. 마그네슘은 동맥벽을 이완시켜 혈압을 조절하고 비정상적인 혈전 형성을 막습니다. 흡수율이 좋은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400mg을 매일 저녁 섭취하십시오.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가 잘 안됩니다. 마그네슘은 부정맥을 예방하여 혈전 생성을 막는 천연 칼슘 채널 차단제 역할을 합니다. 눈떨림, 근육 경련, 불면증은 마그네슘 결핍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비타민 K2로 동맥의 칼슘을 제거하십시오. 동맥에 쌓이는 칼슘은 음식 속 칼슘이 아니라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입니다. 비타민 K2는 단백질을 활성화하여 연조직의 칼슘을 제거해 뼈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를 심혈관 질환의 칼슘 역설이라 합니다. 매일 비타민 K2, MK-7 형태 100에서 200mg를 섭취하십시오. 나토나 치즈에 들어있지만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K2 섭취가 높은 사람은 심장질환 사망 위험이 57% 낮습니다. 스타틴은 절대 할 수 없는 동맥의 석회화를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오메가-3 지방산으로 전신 염증을 줄이십시오. 오메가-3, EPA 및 DHA는 강력한 항염증제로 동맥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습니다. 매일 EPA와 DHA 합계 2-3g을 섭취하십시오. 등 푸른 생선을 주 3회 먹거나 고품질 어유 보충제를 드십시오. 이는 뇌졸중 위험을 30에서 45% 낮추고 혈관 탄력성을 회복시킵니다. 혈액 희석제와 달리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식물성 기름의 오메가-6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혈관을 강화하십시오. 운동은 혈관 확장 물질인 산화질소 생성을 늘려 혈류를 개선하고 플라크 부착을 막습니다. 주 5일,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가 기본입니다. 가능하면 주 2회 근력 운동을 추가하십시오. 근육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입니다. 강도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4에서 6주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입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로 코르티솔과 혈압을 낮추십시오. 만성 스트레스는 흡연만큼이나 위험하며 뇌졸중 위험을 2배로 높입니다. 명상, 심호흡 등 하루 10분의 스트레스 해소 시간을 가지십시오. 코르티솔은 혈압을 높이고 내장 지방을 축적시켜 염증을 유발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째, 경고신호, 비패스트를 숙지하고 응급 프로토콜을 따르십시오. 이것은 필수입니다. B. 밸런스 갑작스러운 균형 상실. 2. 아이즈 시력 저하 또는 복시. F. 페이스 한쪽 얼굴 처짐. A. 아엄즈 팔 한쪽이 떨어짐. S. 스피치 어눌한 말투. T. 타임 즉시 911에 신고할 시간. 증상이 하나라도 보이면 즉시 구급차를 부르십시오. 직접 운전하지 마십시오. 병원 도착 즉시 CT를 찍고 허혈성 뇌졸중이라면 4.5시간 이내에 혈전 용해제, TPA를 투여하거나 혈전 제거술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은 곧 뇌입니다. Time is brain. 일일 실행 계획 및 마무리. 너무 많은 정보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계획을 드립니다. 오늘 탄수화물 섭취를 하루 50g 이하로 줄이십시오. 빵, 면, 밥, 설탕을 끊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1주차 16, 8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고 마그네슘과 비타민 K2를 섭취하십시오. 2주차 오메가-3를 추가하고 하루 30분 걷기를 시작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80%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압과 허리둘레를 측정하며 기록하십시오. 더 빠른 결과를 원하신다면 찬물 샤워나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추가하고 병원에서 공복 인슐린과 관상동맥 칼슘 점수, 캘시엄 스코어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뇌졸 중의 80%는 예방 가능합니다. 인슐린을 낮추고 염증을 잡으면 동맥은 스스로 치유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회복 탄력성이 뛰어납니다. 6개월 뒤 약 없이 정상 혈압을 되찾고 건강해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후기를 댓글로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걱정되는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